법정 싸움까지 간 박수홍 씨 형제의 갈등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인 박진홍 씨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난날 친형 부부에 대한 횡령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진홍 씨 측에서 박수홍 씨가 과거 결혼하려던 전 연인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하면서 이 때문에 박수홍 씨가 매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박진홍 씨 측의 변호인은 박수홍의 전 연인 실명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급여대장 자료를 제시하며 허위 직원이 아니냐고 질문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증언을 끌어내려고 해도 그렇지 이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박진홍 씨 측이 명백한 가해자인데 말이지요. 이에 박수홍 씨는 정말 비열하다. 친형 측은 내가 10수년 전에 해당 여성과 결혼 못하게 한 장본인이다라며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친형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렇게 비방하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미 해당 여성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한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박수홍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원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증거 자료에서 나온 전 연인은 과거 박수홍이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해 상처가 크다고 말한 여성입니다. 노 변호사는 뉴스1의 쟁점과 관련 없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자극을 했다. 횡령과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박수홍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언급한 것이라고 해당 여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불순한 의도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날 박수홍 씨는 재판정에서 그간 형 박진홍 씨 부부에게 쌓여왔던 울분을 작심한 듯 쏟아냈습니다. 박수홍 씨는 재판정에 들어서자마자 진홍 씨 부부를 매섭게 노려보고 증인석에 앉은 뒤 검찰의 질문에 응했는데요. 검찰에서 기획사의 법인카드를 박진홍 씨 부부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진홍 씨 아내가 자주 방문했던 백화점의 상품권과 고급 피트니스 센터 결제 내역, 부부의 자녀가 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태권도, 미술학원의 사용 명세를 증거로 제출하자 박수홍 씨는 나는 해당 백화점에 간 적이 없다. 법인카드를 갖고 있던 사람은 형수인 이 씨로 피고인들이 카드를 몇 장이나 갖고 있는지도 나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상품권을 구매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밤낮으로 스케줄이 있어서 학원에 갈 시간도 없고 상품권을 만들어서 방송 관계자 등에게 돌리며 로비를 할 필요도 없는 32년 차 연예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수홍 씨는 서울 강서구 마곡 일대 부동산 8채 역시 자신의 개인 자금이 법인 투자금으로 쓰였으나 관련 서류에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 씨는 형이 경찰을 타고 종이 가방을 들고 내 앞에서 늘 나를 위한다는 말을 했고 입버릇처럼 내가 월급 500만 원 이상은 가져가는 게 없다 다 너를 위한 거다라고 했다. 마곡 상가를 지나가면서 다 내 것이라고 나를 기만했다며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신이 보유한 이른바 깡통전세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해지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이것은 박 씨가 형의 횡령을 의심하게 된 계기였는데요. 박 씨는 30년 넘게 일했는데 내 통장을 보니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 돈이 있었으면 왜 보험을 해지했겠나. 그때부터 내 계좌 기록을 찾아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은행에 간 적도 없고 ATM기도 사용할 줄 모른다. 단 한 번도 은행 거래를 직접 해본 적이 없다며 두 피고인이 모든 걸 관리했다고 덧붙이면서 형은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위하고 제 자산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저를 기만했다. 이건 단순한 횡령 범죄가 아니다. 제가 고소를 하자 저와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 살인했다고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에 검사가 친형 박진홍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묻자 박수홍 씨는 강력하게 원한다고 대답하면서 이미 이들 형제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갈 때까지 갔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박진홍 씨 부부는 지난 2차, 3차 공판에서도 자신들에게 제기되었던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에서 제시했던 증거 목록 대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한들 이들 형제 간의 사이는 완전히 파탄이 날 것이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사실 박수홍 씨는 앞선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어떻게든 가족 간의 사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수홍 씨는 이날 재판정에서도 사건을 알게 된 후에도 마지막까지 피고인들이 가족이었기에 원만히 나타나서 해결하자고 했는데 1년 반 동안 변명을 대며 나타나지 않았다.
끝까지 숨기려고만 노력했다며 정말 기가 막히고 받아들일 수 없어 절벽의 문턱에 서서 내가 죽어야 하나 하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괴로움과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형 부부는 이 횡령혐의 본질과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인격 살인을 했다며 그 예로 형수는 가장 친한 20년 지기 친구인 이모 씨를 통해 각 커뮤니티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고양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했다고 배신감을 털어놨습니다. 이 채널에 게시된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박진홍 씨 부부가 어떤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일삼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박수홍 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진홍 씨 측의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진홍 씨의 변호인이 박수홍 씨의 전 약혼자와 관련된 개인사가 포함된 내용을 증거로 공개한 후 질의하자 박수홍은 이렇게 문자를 공개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횡령혐의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충분히 가릴 수도 있었는데 왜 공개하는가. 비열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박진홍 씨 측의 변호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서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자 박수홍 씨는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박진홍 씨 부부의 횡령 의심 내역의 변호인 선임 비용이 포함된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박수홍 씨는 재판 말 미 재판부를 향해 증인이 처음이다. 흥분해 죄송하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까지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힘들게 하지만 앞으로 잘하겠다. 흥분한 모습을 보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수홍 씨는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청춘 바쳐 열심히 일한 많은 것을 빼앗겼다.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증언 잘하고 오겠다고 말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모습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은 그동안 형 박진홍 씨 부부에게 당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되려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감정이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수홍 씨는 다음 달 19일에 예정된 박진홍 씨의 다음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박수홍 씨 형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후배 방송인인 김원효 씨도 지난 15일 박수홍 씨가 법정에 출석한 기사를 캡처해서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올라오는 기사의 대부분이 박수홍 선배 얘기다. 사람이 살면서 한번 겪어볼까 말까 하는 일을 어떻게 수백 건을 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원효 씨는 보는 내가 봐도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대처하실 수 있지? 형님, 선배님 잘 이겨내시고 무조건 행복 다시 찾으십시오.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듯 김원효 씨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홍 씨가 꼭 그동안 친형과 자신의 가족들 때문에 빼앗겨왔던 자신의 정당한 몫을 되찾고 남은 삶은 자신의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친형 박진홍 씨 부부와의 지루한 법정 다툼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